안녕하십니까. 2022 대입 체육계열 수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한 설명을 맡은 저는 숙문고등학교 교사 김경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시 지원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체육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전형별 특징과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좋은 지원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체육계열 진학의 특징과 기본사항,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의 체육계열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전형별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체육계열 진학의 특징과 기본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체육계열 수시 전형의 전형별 특징을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보통 체육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고3 수험생으로서 체육계열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과정은 거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유형에서 어떠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진로 희망이 체육 분야로 명확한 학생들이 일단 체육계열 수시 전형 내지는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 대비 예체능을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데 라고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데 음악미술은 시간과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수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은 그래도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운동만 좋아하는 학생, 나 운동 잘해, 그러니까 나는 막연하게 체육과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친구들이라면 지금 시기에 수시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자신의 준비 정도를 명확하게 살펴서 수시 지원을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체육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 돌고 있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부족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다른 일반 학과에 비해서 체육계열 학과들이 입시 결과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건 맞지만 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교과 수준과 정시에서의 수능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적이 좋은 곳에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적만 좋으면 체육과에 진학할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수시 전형에는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일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면 진학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수시 전형에서의 메인 전형은 비실기 전형이 아니라 실기 중심 전형이고, 또한 정시에서는 수능, 실기의 일괄 합산 전형이 중심이기 때문에 실기가 없다면 내가 선택지가 작아지고 합격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기만 잘하면 체육과에 진학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시, 정시를 다 찾아봐도 실기 100% 전형은 없습니다. 다만 한양대 에리카가 실기 100%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학업 성적이 따라가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실기만 잘한다고 합격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는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전형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잘한다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실기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체육계열 입시를 잘 모르시는 일반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 운동 잘하니까 수능 끝나고 정시 때 준비해도 돼. 그리고 이 시기에 너 운동 잘하니까 수시에 실기 전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전형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저희는 실기에 대한 변별도가 높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개월, 7개월 이상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수시에서는 게다가 실기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3학년 9월, 10월에 치러지는 실기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체대 입시를 위한 실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체육과에 대해서 일단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체육과는 네이밍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체육교육과와 그렇지 않은 과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교육과를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원안에 체육교육과와 다른 과들의 네이밍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뭐 시니어 스포츠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뭐 경업이수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청소년 스포츠학과 다양한 네이밍이 있지만 그 네이밍에 따라서 뭐를 좀 더 배우느냐 덜 배우느냐 차이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체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은 사범계열의 체육교육과가 4년 만에 취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과들은 별도의 과정을 거치거나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과가 인기가 있는 거고 입학 성적도 높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교육과를 진학해서 사범계열 체육교육과를 진학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중등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과 비사범 계열일 경우에는 우선 교직이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사범 대학 중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들을 아래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 조건이 있죠. 성적 상위 10% 이내. 그러면 그걸 통과했다? 그러면 사범계열 친구들과 똑같이 4년 만에 교직이수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걸 통과하지 못했다. 내지는 교직이수가 아예 가능한 학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졸업 이후에 교육대학원을 2년 반을 다니고 5학기를 다니고 교직이수를 취득해야 되는. 따라서 애초에 체육교육과와 비체육교육과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직종으로 나갈 것이냐,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먼저 선별을 해주셔야 되고 체육교육과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입시 결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체육과를 나오면 뭘 할 수 있냐? 그럼에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요즘에는 자기 전공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뭐 탈전공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체육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가장 궁금하시니까 제가 저희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계열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 구단 각종 협회 공단의 행정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보건 또는 치료 쪽으로 운동 처방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스포츠 복지사 등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풍선에 뭐가 들어 있냐면 실제로 체육을 지도하거나 내지는 경기의 전문적인 심판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면서 스포츠에 관련된 언론 매체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자, 아나운서, 스포츠 PD, 스포츠 해설, 그리고 교사, 교수, 연구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친구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에이전트,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터, 뭐 스포츠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학교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체육계열 수시 전형별 특징 및 지원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 8년 사이에 수시 전형에서도 일반 학생으로 모집하는 체육계열 학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기생, 다시 말하면 학생 선수죠. 학교를 대표해서 운동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게 수시 전형이었는데 그 7, 8년 사이에 일반 학생 대상으로 선발하는 체육계열들이 모집이 늘어나서 이제는 수시 전형에서도 정시와 비슷한 맥락의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의 전체 체육계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체육계열 모집 인원을 보면 3,850여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그중에 수시에서 1,989명, 정시에서 1,860명. 그래서 오히려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선발하는 비율적으로 51.67%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학생 전형이 아닌 특기자 전형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는 학교들을 제외하면 수시와 정시의 모집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해졌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수능 실기 중심의 정시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의미 있는 지원과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는 어떤 전형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실기와 실기로 나누었고요. 비실기에는 학생부 종합 그리고 교과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반학과의 학생부 종합처럼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형이고요.
실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뭐 말씀 그대로 교과 100% 내지는 교과와 출결 정도를 포함하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이 논술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육 계열을 희망을 하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실기를 할 수는 없어. 그럼 예전에는 체육 계열 진학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실기를 반드시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6, 7년 사이에 이렇게 비실기 전형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진로 희망이 체육 계열인 친구들이 이렇게 꿈과 희망을 쫓아서 진학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메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실기 중심 전형, 이것은 교과 성적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자, 운동 선수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은 그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라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체육계열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수시 선발 인원 및 선발 대학이 증가했다. 이거는 정시와 수시를 균등하게 고려하면서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수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생부 중심 전형의 확대로 실기 없이 진학이 가능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기 전형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교과 성적과 학생부 내지는 내 교과 성적 또는 논술 능력으로도 체육계열 학과를 진학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밑에가 그 맥락이죠. 학생부 중심의 비실기 전형과 교과 성적은 변별력이 높다. 무슨 얘기냐? 학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교 생활 중에서 얻어낸 성취도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게 작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센진학이라던가 담임 선생님을 상담을 통해서 센진학에 올라와 있는 입시 결과라던가 내지는 대학 어디가 내지는 대학별로 발표되는 입시 결과에 좀 주목하시면서 교과 성적이 내 성적이 그 입시 결과 교과 성적 안에 안정적이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포함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 서류 기반의 면접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면접 기출 질문들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지만 지원 동기, 그리고 해당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해당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 등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준비는 포괄적으로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의 변별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실기 중심 전형은 실기의 반영률이 60%, 70%가 평균이고요. 따라서 실기는 굉장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동안의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신 성적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지역을 결정하고요. 결국에는 실기 전형이라든가 그 외적인 전형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체육계 수시 전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학과들이 선발하는 것과 똑같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이라고 하는 크게 4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학업 역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가 몇 점 몇 등급이니? 라고 하는 교과 성취도 플러스, 그러면 네가 우리 학교,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은 배울 건 배우고 왔니? 그것에 대한 성적은 어떠니? 그것에 대한 세특은 어떠니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친구의 학업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한 계열에 따른 내지는 지원한 학과에 따른 학습 경험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에 지원 계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은 네가 성실하냐 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의 항목을 보시면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학생부 상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인성 역량은 네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지는 협업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소통과 나눔, 배려,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체육과를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 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지원풀이 비등비등하게 일반 학과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체육과가 설치된 조금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체육을 원래 좋아해서 체육 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학생부가 체육과 지원하기 위해서 강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고려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가 명확한가,
자기소개서가 글자 수가 축소가 되고 문항수가 축소가 되면서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졌죠. 그렇다면 나의 장점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건 학생부여야 되는데, 그럼 학생부에서 내 진로 희망 분야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내지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계열 모집 단위의 특성을 파악했는가? 대학별로 전공 소개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입학처에 가시면 전공 소개서, 전공 안내서 등등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셔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체육계열 학과의 특성, 커리큘럼,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전년도 입결에 비해서 안정적인가? 제가 이따가 전년도 입결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학업 역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내신 안에 나도 들어는 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학생부를 돌아보시면서 학생부 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체육과는, 체육계열 학과들은 교육 분야냐, 아니면 과학 분야냐, 아니면 의학 재활 보건 분야냐, 아니면 산업 분야냐, 아니면 다른 기타 분야냐, 그냥 전문 스포츠 분야냐,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자신의 학생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선발하는 학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지역균형, 중앙대, 성균관대, 국민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그리고 가천대, 강남대, 경희대, 서울과기대, 을지대, 한양대, 이 외에도 몇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형 요소에 제가 빨간색으로 면접을 표시해 놨어요. 근데 면접을 대다수 서류평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전형, 비실기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 학과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향후의 학습 계획, 그리고 대학에서 뭘 하고 싶은지까지도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는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떻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수능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면 비실기 종합전형 또는 비실기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조금 많이 좌우된다, 결정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1점대에서부터 2점대, 3점대 초반까지 굉장히 좀 높은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인문이나 자연에서 가장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입결은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교과 성적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전년도 50% 컷, 50% 컷은 뭐냐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격생이 그중에 50등의 위치에서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성적이 1.9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2.2고 국민대는 2.6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내 학교 성적이, 교과 성적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지, 거기에 더불어 학생부 서류는 잘 갖춰지고 있는지, 자기소개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서울권과 수도권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에 따라 지역과 대학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내려갈수록 교과 성적은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과 준비된 상황에 맞추어서 잘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또한 비실기 전형이고요.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가 체육 관련인 학생인데 실기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학생부가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은 교과 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과 성적은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다. 다른 거 보는 게 없으니까요. 출결 봉사 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면 만점이 받는 거고, 결국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과목에서의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라서 대학별로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희망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을 살펴보시고 모집 여강을 살펴보셔서 반영하는 교과가 내가 갖고 있는 학교 성적이랑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과 전형일 경우에 면접을 포함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가천대, 한국외대, 삼육대, 을지대, 경희대, 덕성여대, 용인대, 차이과학대. 네,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2등급, 3등급 초반 내지는 2등급대에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2등급대인 학생들 중에 내지는 3등급 초반인 학생들 중에
나는 체육과를 가고 싶은데 실기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학생부 서류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들의 교과 전형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다. 다만 을지대나 내지는 차이과학대는 1단계를 교과 성적으로 끊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준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이 또한 비실기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과 논술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인데 교과의 변별력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교과 반영률이 30%, 40%. 근데 논술을 반영하는 비율이 60%, 70%. 따라서 논술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이 되고 교과 성적은 3등급에서 4등급 중반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논술을 잘 쓴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체육계열 쪽에서는 경희대와 한국외대가 전통적으로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논술 전형의 문제는 체육계열이라고 따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문 논술과 똑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응시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와 고대 세종이 이제 약식 논술이라고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약식 논술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약식 논술에 대한 기출문제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술 전형은 논술의 변별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외대와 경희대가 전통적인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 학교고요. 가천대와 고대 세종이 약식 논술을 올해 신설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가천대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4개 영역 중 1개가 3등급 이상라고 기준을 걸고 있고요. 경희대가 국어, 수학, 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습니다. 고대 세종도 국어, 수학, 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혹은 영어가 2등급 이렇게 해서 내가 논술을 준비하지만 수능까지 가지고 갔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과 어떤 과목으로 맞출 것인지 아니면 수능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 전년도 입학 성적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은 3등급에서 4등급 초중반이면 논술력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기 중심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체육계열에서 메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실기 전형으로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중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여기에서는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 실기를 잘하는 학생과 내신 대비 수능 낮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기 좀 어려운 학교들을 내신 성적과 실기로 충분히 합격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신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학교 등급으로 3에서 5등급 사이의 친구들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 6등급까지의 친구들, 7등급까지의 친구들도 실기를 잘한다면 합격도 할 수 있다. 다만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반드시 따져는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 수시 실기 전형은 정시에 A라는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시에 A라는 학교가 선발을 해요. 실기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실기 시험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격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어떤 실기에 대한 검증 내지는 실기 시험장에 대한 경험 내지는 그 대학별 파울 기준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지원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단계형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체대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교과 성적으로 단계형으로 끊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입시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내 성적이 그 입시 결과에 안정적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게 1단계에서 성적에서 떨어져 버리면 2단계 실기를 응시조차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수능 100%로 실기 100%로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체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실기 중심 전형 2022학년도에 선발하는 실기 중심 전형 학교들인데요. 다양한 대학들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입시 결과부터 먼저 보실게요.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아까 교과 성적과는 좀 다른 내지는 학생부 종합 성적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단 교과와 종합에서는 2, 3등급대가 주였다면 이제 실기 중심에서는 3에서 6 사이의 성적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인천대와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먼저 하기 때문에 3배에서 5배 성적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성적이 좀 높게 형성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는 교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반영하는 교과별로 내신이 선정되기 때문에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특수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기 중심 전형에서는 실기가 60%, 70% 이렇게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중심 전형에서는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학별 실기 종목인데요.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대학별로 실기 종목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실기 종목을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실기가 편성된 학교는 피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실기 준비가 잘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실기는 수시에서의 실기는 최근에 상향 평준화됐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기 능력이 대학별 배점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전국 체육대학에서 한 70% 이상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제자리 멀리뛰기가 수험생들을 좀 괴롭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종목들, 많이 채택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학생 선수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 선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실기 실적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가 우선 따져봐야 될 문제고,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종목을 선발하는지, 그리고 내 종목이 단체 종목이라면 내 포지션을 선발하는지,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리고 실적 기준은 어떻게 되고 난 그걸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형태로 선발하고 일부 실기 평가를 보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대학별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충족하거나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에는 수능 성적으로 충족하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포탈.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학별로 종목별로 요강을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체육교육 교과의 성적별 지원 가능 예상 대학을 한번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네. 이렇게 1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 그다음에 3등급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나눠놨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입결을 바탕으로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이런 아이들이 합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략의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마찬가지고요. 교과 전형도 교과로 선발한 학교 중에 이런 등급대에서 지금 표에 보이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실기 전형과 논술 전형은 따로 등급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두 전형은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기 전형은 3에서 5등급이면 실기를 아주 잘한다면, 실기를 잘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내 교과 성적이 어느 구간에 들어있는지는 반드시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유리함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논술 마찬가지고요. 체육계열 수시 지원 시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실기를 가지고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실기 없이 비실기 전형으로 갈 거냐. 그래서 실기를 가지고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시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정시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수능 마무리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강조드립니다. 수시는 내가 합격할 학교가 아니야, 내지는 수시는 내가 지원할 전형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수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전형별 특징에 맞게 내 강점이 뭔지를 따져보시고 수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수시에서의 교과 성적, 학생부, 논술, 실기, 면접, 서류 준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체육과를 가는 것이 내 성적보다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전형을 돌리시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준비해온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나의 적합성을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체육계열 수시 점검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부가 체육과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교과 성적이 아까 보여드렸던 입결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그리고 상위권과 중상위권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 비실기일 경우에는 실기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교과 성적과 학생부를 가지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됐다면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시면서 대학이 충족하는 역량에 대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다면 종합전형도 고려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경쟁력은 좀 약하지만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2등급이나 3등급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체육과 관련된 진로 희망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네, 충분히 지원해보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고 실기의 변별력이 높다. 따라서 실기 중심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실기 준비 마무리에 힘을 써주셔야 되고, 물론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중심의 전형이 거의 다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기를 바탕으로 정시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면서 앞으로 수능 마무리, 수시는 수시대로 지원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앞으로 수능 마무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을 원래 하는 친구들 중에 논술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경희대나 한국외대 내지는 고려대 세종이나 가천대를 합격하고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논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출문제와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약식 논술에 대한 모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특기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을 선발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내 종목을 선발한다면 내 포지션도 선발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실적이 어떤 기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나는 그것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도 준비를 면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체육계열 수시전형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체육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고, 저는 체육을 먼저 전공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노력에 정말 공감하며 많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과정을 선택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전형별 특징을 잘 새겨 들으시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어떤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서 좋은 지원하시고 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